네, 시장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또 중국 양회 얘기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만 올해는 좀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묻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토요일 날 또 전인대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이십니다. 김경환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성장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네. 중국에서 하는 건데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5.5% 안팎. 네. 네. 뭐 31년 만에 최저치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이거 5.5% 안팎이라면 뭐 적어도 5.5%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나쁘지 않은 성장률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5.5%는 제가 볼 때도 올해 성장 목표 자체는 좀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녹록지 있습니다. 않은 목표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글로벌 IB들이 올해 4%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음. IMF도 4.9% 제시를 했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목표치의 상단을 잡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30년 만에 뭐 최저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수식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경제 규모가 18조 달러까지 커졌고 저희가 중요한 건 중국이 이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계단형으로 갈 수 있어서 올해 중국이 성장률이 연착륙할 수 있느냐인데 분기로 보면 1분기 성장률이 4.1% 정도 저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라는 건 연간으로는 끌어올리겠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현재 중국 경기가 작년 2분기 정점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정책들을 써서 올해 이제 연간으로 한 5%대 이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팬데믹 3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8.1%는 사실은 이제 베이스가 있었던 거고 연간 그 팬데믹 이후에 2년 동안의 평균이 5.1%였으니까요. 이제 팬데믹 3년 차에 이제 정상적으로 베이스가 없어지고 기저효과라는 게 없어지고 5.5%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시장의 반응이 아직은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전인대라는 건 어차피 연간 목표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게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양회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주가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분명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에 있어서 전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 그 양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 내용은 기대에 부합을 했습니까? 저희 예상에는 일단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 애널리스트들도 이 보고서 워낙 길다 보니까 리커 창춘이가 거의 1시간을 읽거든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돼서 중국 정부가 거기에 어떤 거에 집착하는지를 좀 많이 봅니다. 네. 이번에 단어 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온이라는 한자, 즉 안정이라는 안정. 단어가 79회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안정. 뭐 숫자가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대 제일 많은 안정이라는 걸 제시했다는 거는 11월 달에 그 이제 20기 지도부가 출범을 하죠. 뭐 시 주석이 3년임 시도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으로 잡아놓고 통화나 재정 정책을 좀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뭐 재정 적자율이 낮다 혹은 뭐 통화 정책도 조금 뜨뜻미지근하겠다 얘기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원문을 내용을 보면은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내린 걸로 보이지만 작년에 중국이 정말 재정을 엄청나게 짜게 썼습니다. 네. 사실 올해 중국에 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긴축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긴축을 하더라도 여력이 있다는 건데 작년에 안 썼던 재정 그 예산 규모 2월 된 것들이 GDP 대비 한 2% 정도 되니까 실제 재정 적자로 합쳐 보면 광의 재정이 GDP 대비 한 5% 정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통화 정책도 제가 원문으로 읽었을 때는 본인들의 길을 일단 가보겠다. 즉 금리 인하 지금 2달 하다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확장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좀 해놓고 이제 상품 가격 통제나 이런 것도 변수입니다만 확장적으로 가는 부분도 좀 봤고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 중국 시장이 좀 트러블 메이커였잖아요. 뭐 그랬죠. 공동부유 얘기도 예, 있었고 예. 반독점법에 의해서 플랫폼 기업도 괴롭게도 했고 또 아시는 탈탄소 전략 한다면서 저희 요소수 사태 같은 나비 효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올해 그 원문의 내용에 보면은 작년에 있었던 부작용을 좀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가 장기 전략을 너무 소위 말해 조금 무식하게 한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정하겠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 소비 통제에서 철강, 화학, 석탄 가격들을 올렸던 것들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고 부동산 규제도 조금 쉬겠다는 어떤 스탠스로 약간의 보여짐이 있었고 또 그 공동부유 전략도 제시했지만 생각보다는 언급 자체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홍콩 시장을 굉장히 지금 누르는 이슈 중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어떤 대외 요인이 좀 제거가 되면 전인대 메시지를 봤을 때는 작년에 공동부유 걸렸던 의식주 관련된 이런 섹터들도 조금 반등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그 재정을 갖다가 좀 빡빡하게 해서 네, 올해 넘겨온 게 GDP의 한 2%?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한 버프입니다. 네, 급하면은 그걸로 상반기에 땡겨 쓰겠다고 직접 총리가 언급을 했죠. 그 정도까지.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인프라 투자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확실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쓸 여력이 높으니까 이쪽에서의 그 관련해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국내 기관 투자자에겐 저는 상반기는 중국 투자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철강이나 비철, 기계 또 인프라 관련된 것들, 또 신형 인프라라고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중국 투자가 오래셨습니다. 네. 중국 뭐 굴삭 계획이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의 대바닥에 좀 와 있다고 생각을 네. 좀 갖고 있고 예. 선행 지표 저희 확인했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것들을 투자에 좀 집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네. 이 정책 이제 중국도 이거 좀 접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식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유지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2월달에 그 전인대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약간 그 서비스업 봉쇄나 고용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네. 실질적으로는 좀 정밀하게 하겠다 혹은 완화하는 조짐을 좀 거였고 실제 복선을 많이 깔았었는데 일단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는 외부인 맞고 내부는 제로 코로나 유지하겠다라고 표면적으로 네. 했습니다. 네. 대신 방역 자체는 작년에 뭐 시안시라든지 이런 쪽에 했던 일종의 셧다운 자체는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인들 통해서 현재 들어보면 아직 큰 변화는 안 느껴지고요. 변수로 떠오른 건 홍콩입니다. 홍콩 뉴스 보셨겠지만 뭐 사재기가 일어난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봉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홍콩의 그 어떤 의료 시스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부스터샷이나 이런 어떤 그 대응 자체가 좀 엇박자를 타면서 앞으로 3월달에 홍콩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본토 입장에서도 앞으로 리오프닝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홍콩 시장에 유럽계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이탈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순매도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홍콩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 방역이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지금 확진자가 그 인구당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쪽은 부스터샷 비율이 20%도 안 되고 또 노인층이나 중장년층이 홍콩 당국도 안 믿고 중국 당국도 안 믿는 그런 불신의 문제가 있어서 네.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해나 북경이 홍콩처럼 안 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백신의 신뢰도도 낮고 자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인대 이후에도 봉쇄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로 코로나 포기에 대한 시점 자체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소비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조금 많이 낮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급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이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오늘도 니켈 가격이 지금 뭐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작년에 이제 중국이 일부 되돌리겠다고 한 정책 중에서 공급망을 사실 옥죄는 정책, 탈탄소란 빌미로 인해서 생산을 제한했던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위안화 강세 계속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최대한 작년에 했던 거를 반대로 석탄 사용도 다시 좀 사용하게 하고 알루미늄이나 비철, 화학 이런 정유 쪽의 생산을 좀 증산을 해서 완충을 해보겠다는 스탠스인데 여전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좀 이뤄지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러시아 사태랑 저희가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일단은 계속 보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오히려 그 석탄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상쇄를 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사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서방 국가와의 좀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있었는데 네. 지금 사실 전해진 뉴스 보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계속 우선시되는 모습이에요. 네. 이 대외 정책적인 기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국내에서 뭐 홍콩 언론을 통해서 보는 중국에 대한 기사는 당연히 좋을 리는 없고 제가 이제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죠. 전인대에서 이제 정례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조금 일단 동문서답이에요. 기본적으로 동문서답? 스탠스 자체는 아시는 대로 심층적으로 보시는 대로 딱히 눈치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좀 화끈한 조치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단어들 사용 자체가 조금은 적극적인 부분은 좀 있었어요. 뭐 네. 알선이라는 그러니까 중국식의 표현으로 알선이나 중재라든지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면서 외신 기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보면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는 제재라든지 일부 이제 개입에 대해서는
좀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닌가라 보여지는데 그게 아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느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시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이제 막상 중국 금융시장, 특히 이제 증시 중심으로 보면은 아니 세계적인 그 IB들 뭐 이런 쪽에서는 네. 중국 들어가래요. 우리 국내에도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중국을 또 이렇게 기회로 보자는 그게 있고, 지금 제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베어리시한 쪽이 모건 스탠리 정도. 네. 예, 그런데 실제 그런데 이 올해는 소위 말해서 공산당 그 몇 주년입니까? 네, 그 100주년이고 100주년 또, 11월 달에 네네. 그리고 상당- 시진핑 네. 주석의 뭐 3년인. 3년인까지도 네. 있고 해서 어떻게 하든 경제든 금융시장이든 떠받치는 해가 될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중국 뭐 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네. 홍콩은 뭐 전저점 깨고 네. 내려가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막상 많은 쪽에서 얘기하는 만큼 중국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저기 파트장님 3월 중국 시장 전망 리포트 당장 믿을 건 투자 사이클 네.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네. 3월 이후의 흐름은 조금 수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수급이라 하면 지금 중국의 로컬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유입은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대비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엔 정책이나 어떤 펀더멘탈 쪽에 대한 신뢰가 낮다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 자료에서 투자 사이클이나 네. 그나마 믿을만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일으켜서 지금 투입하겠다는 방향성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좀 투자에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투자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캐펙스 투자 쪽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인대에서 제시한 내용도 보면은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이나 텍스컷 모두 다 이제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 쪽에서 들으면 섭섭할 정도로 제조업을 좀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한 10년 전에 중국은 미국을 쫓아서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키고 조금 이런 쪽을 통해서 성장하는 쪽 방향에서 완전히 제조업 쪽으로 좀 틀은 그런 국경제 상황. 쪽인 거잖아요. 네네. 신재생이나 테크나 뭐 첨단이든 전통이든 제조업에 좀 집착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대출 나가는 방향을 보면 관치금융이다 보니까 의도가 뚜렷한데 그쪽으로만 대출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인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보여졌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가 지난 10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격적으로도 0.1% 연간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작년 8.1% 대비 굉장히 떨어졌는데 올해 지난 12월부터 해서 각 지방 정부가 굉장히 충성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다음 주 15일쯤 나오는 중국의 1, 2월 합산된 인프라 투자 데이터는 최근 한 4년 내 가장 높은 8%, 9%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네. 투자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계나 비철이나 철강 같은 이런 어떤 전통 구인프라도 보시고요. 중국 내에서는 신형 인프라라고 그래서 5G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기간망 구축 관련된 조금 약간 새로운 쪽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네.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쪽이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기계화학, 반도체, 경기민감 섹터가 네. 이제 중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와 맞물린 국내 수혜 이제 업종으로 짚어주셨고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지금 그러니. 한국 드라마 세 편이 또 중국 그 유튜버를 통해서 또 방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컨텐츠와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이 흐름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공식적으로 뭐 현지에서 뭐 들은 거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선 이벤트나 이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의 행보도 약간의 이제 일종의 배팅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여야라든지 어떤 특정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예민한 시기에 중국도 완화적인 행보는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의 소비재나 화장품 이런 쪽은 실제 지금 소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 방향보다는 컨텐츠나 콘텐츠. 혹은 파노나 이런 쪽 이슈도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온라인에 가까운 것들로 네. 보시는 게 시즌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게임과 콘텐츠들이 오늘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와 함께 경기민감 섹터에서 중국의 투자와 맞물린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신 김경환 파트장과 함께 또 중국 주식에 대한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